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당뇨병 합병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합병증들, 뭐가 있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막고 늦출 수 있는지, 그 핵심 정보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좀 쉽고 또렷하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잠깐만 짚어볼게요. 자료 보니까 미국 성인의 경우에요. 새로 실명하거나 콩팥 기능 망가져서 투석받거나 아니면 다리 절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래요.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엄청 높고요.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죠.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이 복잡한 합병증 이야기 좀 더 쉽게 풀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뇨병 합병증 정말 다양하죠. 근데 크게 보면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합병증하고 그 외의 문제들, 이걸 비혈관성 합병증이라고 하죠. 혈관성하고 비혈관성. 네네. 혈관성은 또 나뉘어요. 눈, 신장, 신경처럼 아주 작은 혈관에 문제 생기는 걸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장, 뇌, 다리로 가는 좀 굵은 혈관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 생기는 건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비혈관성으로는 감염에 약해진다거나 피부가 이상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이게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이런 합병증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원인을 좀 따져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세혈관 합병증은요, 오랫동안 혈당 높은 상태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깊어요. 반면에 그 대혈관 합병증은 높은 혈당 말고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문제,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 같은 다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2형 당뇨병 있잖아요. 이게 증상이 거의 없이 그냥 혈당만 높은 상태로 몇 년씩 지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진단 딱 받았을 때 이미 합병증이 진행 중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와, 진단 받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니. 그럼 이 무서운 합병증들을 막거나 늦추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혈당 조절이겠죠.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연구가 있다면서요? 그 유명한 DCCT 연구 말이에요. 네, DCCT 연구. 아주 중요하죠. 이건 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한 그룹은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했고요. 이걸 집중치료군이라고 하는데 평균 당화혈색소가 한 7% 정도.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를 받았어요. 이쪽은 표준치료군, 평균 당화혈색소 한 9% 정도. 그리고 몇 년 뒤에 합병증이 얼마나 생겼나 비교를 한 거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혈당을 철저하게 관련 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눈합병증, 그러니까 망막병증 위험이 거의 절반, 47%나 줄었고요. 신장합병증 위험도 단백뇨 나오는 거 39%, 실제 신장병증 생기는 건 54% 이렇게 줄었고 신경합병증 위험은 무려 60%나 줄었어요. 60%요? 와, 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합병증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근데요, 진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 DCCT 연구가 끝나고 나서도 이 환자들을 수십 년 동안 계속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EDIC 연구라고 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게 초기에 그 집중치료 받았던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혈당 조절 정도가 표준치료군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여전히 40%에서 57%까지 낮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와. 아니, 나중에는 혈당이 비슷해졌는데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대사기억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메타볼릭 메모리. 그렇게 불러요. 마치 우리 몸이 과거에 좋았던 혈당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몸이 기억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초기에 혈당 관리를 잘 해놓은 게, 뭐랄까, 몸에 건강 저축을 해놓은 것처럼요. 그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진단 초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장기 예후에 정말 중요하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아, 건강저축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어떤가요? 그 UKPDS라는 연구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UKPDS.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연구죠. 새로 진단받은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어요.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화 혈색소 수치를 1% 낮출 때마다 눈이나 신장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이 35%씩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1%에 35%요? 그것도 크네요. 네, 그렇죠. 근데 UKPDS에서 또 하나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었어요. 혈당 조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으로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미세혈관 합병증뿐만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대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잠깐만요. 혈압 조절 효과가 혈당 조절 효과보다 더 컸다고요? 당뇨병 합병증인데도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만큼 혈압이 혈관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예요. 특히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진단받을 때 이미 고혈압이나 다른 심혈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굵은 혈관 손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혈압도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아까 DCCT 연구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꼭 목표 수치 달성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혈당을 낮추자는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그래프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막 가파르게 떨어지던데요. 정확해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화혈색소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조금만 낮춰도 합병증 위험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현재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이건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계속 확인된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혈당이 높으면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원리, 기전이 좀 궁금해요. 그게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요. 핵심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높은 혈당 자체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걸 만들어요. 영어로는 AGES라고 하는데 이게 좀 끈적끈적한 노폐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그럼 단백질이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마치 설탕 졸이면 카라멜 되는 것처럼요. 이게 염증도 일으키고 혈관이나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끈적끈적한 노폐물이요? 네. 둘째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활성산소 같은 해로운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죠.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설명도 있어요. 고혈당 상태가 우리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에 좀 장기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후성 유전학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혈당이 잘 조절돼도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사 기억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눈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VEGF라는 특정 성장 인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막는 치료제가 지금 실제로 쓰이고 있죠. 아하, 그렇군요. 원리는 대략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역시 눈 문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이라니 정말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카메라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얇은 신경 조직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높은 혈당 때문에 약해지거나 막히거나 또 쉽게 터지는 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초기에는 망막에 작은 출혈이 생기거나 혈관이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변화, 이걸 비증식성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기다가 이게 심해지면 망막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럼 몸에서는 그걸 보충하려고 비정상적으로 약한 새 혈관들을 마구 만들어내죠. 이게 증식성 단계입니다. 아, 새 혈관이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 세혈관들은 아주 약해서요. 쉽게 터져서 눈 속에 피가 고이거나 유리체 출혈 아니면 흉터를 만들면서 망막 자체를 잡아당겨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망막 박리. 그럼 실명할 수도 있죠.
또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인 황반이 붓는 황반 부종도 시력 저하의 아주 큰 원인이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입니다. 혈당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로 발병 자체를 늦추고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당뇨병 환자분들은요, 증상이 하나도 없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그냥 시력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꼭 동공을 약으로 키워서 이걸 산동 검사라고 해요. 눈 속 망막 상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동 검사요? 네, 그렇게 해서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레이저 치료나 눈에 직접 주사를 넣는 치료, 항-VFG 주사 같은 걸로 시력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선동 검사 꼭 기억해야겠네요. 다음은 신장, 즉 콩팥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결국 투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데요. 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높은 혈당이 이 정수 필터, 즉 사구체라는 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단백질, 그중에서도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미세 단백뇨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군요, 초기에는. 네. 그래서 검사를 안 하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죠.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콩팥의 필터 기능 자체, 이걸 GFR,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콩팥 기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GFR 수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말기 신부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 그러면 콩팥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예방이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역시 혈당 조절이 기본이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혈압 조절이에요. 신장합병증에서는 혈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 혈압은 보통 140, 90 미만으로 잡는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특히 심혈관 위험이 높으면 130, 80 미만으로 더 낮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들은 혈압 강화 효과 외에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추가로 입증돼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 약이 있군요. 네. 최근에는 SGLT-2 억제제라는 당뇨병 약이 또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약들이 혈당도 낮추지만 콩팥 보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걸로 나타나서 요즘 널리 쓰이고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은 매년 소변 검사, 알부미녀 검사하고 피 검사, GFR 검사로 콩팥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눈, 콩팥, 다음은 신경계 문제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것도 당뇨병 오래 앓으신 분들 절반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하니 상당히 흔한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흔한 합병증 중 하나죠. 가장 흔한 형태는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건데요. 주로 발이나 다리 끝부터 감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치 양말이나 장갑을 낀 것처럼 먹먹한 느낌?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발 문제 잠깐 얘기했지만 발 감각이 둔해지면 다쳐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위험하겠네요.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냥 방치하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발 궤양이 되고 감염되고 심하면 결국 발가락이나 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또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휴.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 자율신경병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우리 몸의 소화나 혈압 조절, 방광 기능, 땀 분비 같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미마비 증상, 또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거나 하는 방광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은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참 힘든 게 많네요. 이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되게 통증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네, 이것도 역시나 최선은 혈당 조절을 통한 예방입니다. 일단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통증이 생기면 그걸 완전히 되돌리거나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쓰는 약들, 프레가발린이나 둘록세틴 같은 약들이 대표적이죠. 있긴 하지만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완치는 어렵습니다.
자율신경병증 증상들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기가 꽤 까다롭고요. 그럼 정말 예방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경병증 관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발 관리 교육이에요. 발 감각 소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환자분들이 잘 인지하고 매일 자기 발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들이는 거예요.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발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고요. 그리고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결핍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 관리의 중요성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자, 이제 정말 큰 문제죠. 심혈관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거요. 당뇨병이 있으면 이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혹은 그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 같은 곳에서는 당뇨병 자체를 고혈압이나 흡연처럼 아주 강력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위험이 높은 건가요?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물론 높은 혈당도 원인이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대개 혈압도 높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나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중성지방은 높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고 또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그 입자 크기가 작고 단단해져서 혈관에 더 잘 달라붙는 형태가 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뿐 아니라 질도 나빠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게다가 비만이나 운동 부족 같은 다른 위험 요인들도 흔히 동반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동맥경화증을 아주 빠르게 진행시키고 결국 혈관을 막히게 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하나만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총력전을 펼쳐야겠네요. 맞습니다. 표현이 정확하시네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등 관련된 모든 위험 요인을 아주 공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은 가급적 130, 80 미만으로 엄격하게 조절하고요. 콜레스테롤은 스타틴 같은 약을 기본으로 써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낮게, 고위험군 환자라면 70 미만, 경우에 따라서는 55 미만까지도 목표로 잡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스타틴 외에 다른 콜레스테롤 약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 같은 것들, 이나 최근에는 중성지방 개선 효과와 더불어 심혈관 위험 감소 효과가 입증된 이코사펜트 에틸 같은 약물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조절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 최근에는 혈당 강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심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특정 당뇨병 약들, GLP-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들이 개발되어서 이런 약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추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용량 아스피린 같은 항혈섭환제 사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 개개인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군요. 발 문제는 아까 신경병증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워낙 궤양이나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너무 심각하니까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당뇨병성 발 문제는 정말 심각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신경 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 둘째는 말초 동맥 질환으로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것. 셋째는 발 모양 자체가 변형되는 것. 감각 없고 피 안 통하고 발 모양도 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에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잘 모르고 상처가 나도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잘 낫지도 않고 게다가 발 모양이 변해서 특정 부위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니까 궤양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정말 최악의 조합이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예방이 답이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발 관리 교육? 그리고 절대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 신기.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의사나 발 전문가에게 발검진을 받아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더 자주 봐야 하고요. 일단 궤양이 생기면 치료가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감염에도 더 취약하다고 하셨죠?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요. 피부 문제도 있고요. 네, 맞아요. 높은 혈당 상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세균이나 곰팡이, 특히 칸디다 같은 거는 당을 좋아해서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피부 감염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에 더 잘 걸릴 뿐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더 심하게 앓거나 잘 안 낫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당뇨병 환자에게서 거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감염증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코 주변에 곰팡이가 파고드는 병이라든지 담낭이나 요로에 가스가 차는 감염 같은 것들이요. 아, 생각보다 더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감염에도 더 취약하다고 하셨죠.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요. 피부 문제도 있고요. 네, 맞아요. 높은 혈당 상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세균이나 곰팡이, 특히 칸디다 같은 는 강을 좋아해서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피부 감염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에 더 잘 걸릴 뿐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더 심하게 앓거나 잘 안 낫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당뇨병 환자에게서 거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감염증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코 주변에 곰팡이가 파고드는 병이라든지 담낭이나 요로에 가스가 차는 감염 같은 것들이요. 아, 생각보다 더 위험하네요.
흑차하지 않고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 신기.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의사나 발 전문가에게 발검진을 받아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더 자주 봐야 하고요. 일단 궤양이 생기면 치료가 정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감염에도 더 취약하다고 하셨죠.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요. 피부 문제도 있고요. 네, 맞아요. 높은 혈당 상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세균이나 곰팡이, 특히 칸디다 같은 거는 당을 좋아해서 더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폐렴이나 요로 감염, 피부 감염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에 더 잘 걸릴 뿐만 아니라 한 번 걸리면 더 심하게 앓거나 잘 안 낫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당뇨병 환자에게서 거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감염증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코 주변에 곰팡이가 파고드는 병이라든지 담낭이나 요로에 가스가 차는 감염 같은 것들이요. 아, 생각보다 더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꼭 맞으셔야 하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관장되는 스케줄에 맞춰서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문제는 가장 흔한 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습제를 꾸준히 잘 바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상처가 잘 안 낫거나 피부 궤양이 생기는 것도 흔한 문제죠. 그 외에도 정강이 쪽에 특징적인 갈색 반점 같은 게 생기거나 당뇨병성 피부병증,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두꺼워지고 검게 변하는 경우 이건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하는데 심한 인슐린 저항성을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당뇨병, 합병증, 정말 종류도 많고 하나하나가 다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이 모든 무서운 합병증들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고 또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꾸준함이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특히 오늘 여러 번 강조했던 대사기억 효과 있잖아요. 당뇨병 진단 초기에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가 나중에 수십 년 뒤에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관리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든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또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성적인 고혈당이 합병증의 가장 주된 원인이긴 한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합병증이 아주 심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괜찮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분명 여기에는 개인마다 타고난 유전적인 차이, 그러니까 합병증에 좀 더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미묘한 차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분야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이런 개인차를 만드는 비밀이 밝혀진다면 미래에는 훨씬 더 정밀하게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으로 합병증 예방과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미래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개인 맞춤형 치료의 미래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